자, 닉네임은 새아이 마미님이신데 만 45세. 네. 그러면 나이가 젊으신데 아이들이 젊으세요? 정상 누나 다 컸어요? 다 컸어요. 이따 나보다 보시면 몇 살 안 많으신데? 23, 22, 21이에요. 어휴. 그러니까 3명을 연년생으로 딸 아들 이렇게 나오시죠. 셋이 연년생이라고요? 아니, 와. 딸 아들. 저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생이면 정말 빨리 결혼하셨네요 정도인데. 네.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정수기 점검하고 점검 계시다. 한 200 정도 버시는데 월 저축액은 10만 원이다. 보겠습니다. 이혼을 오래 하셨군요. 네. 오래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자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애들이 다 성장해서? 이혼을 1월에 하셨지만 올해 한 해 동안은 이게 이혼하신 전 남편께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양육비 주셨던 개념으로 거예요. 좀 주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앞 길을 다 찾아가서 내년부터는 이제 생활비 못 주겠다라고 남편분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이분도 수긍하고 아이들도 어차피 다 독립하니까 네. 내 몸을 내가 건사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혼할 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네,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뭐 자산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가지고 갖고 계신데 네. 일단 빚 지는 게 싫으셔가지고 집에 대해서 지분이 있으시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빚 부담은 없어요. 이제 갚아야 될 빚 같은 거. 빚은 없으니까 그냥 각자 잘 살면 된다라는 네. 거네요. 자, 월 300 넘게도 일을 해봤는데 몸이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 평균 한 200 정도만 벌 수 있게 지금 해놓은 상태고 네. 아이가 셋인데 다 공부 중입니다. 큰 아이는 웹 쪽을 개발하면 웹 개발 공부하면서 공부하는데 능력이 좀 되시나 봐요. 투자를 받았어요. 네, 투자를 월 받아서 100만 원씩 받고 있고 저게 잘 되면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넘기고 뭔가 이 길은 요즘에 이제 가장 그래도 잘 되는 그런 네. 개발자의 길로 가시니까 원룸을 구해서 독립했다. 네. 우선은 이제 숙제 1번 끝. 1번 끝. 1번 끝. 네. 숙제 2번. 둘째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디자인 공부 중이에요. 막내는 대학교 1학년. 약간 막내가 대학교 1학년이니까. 둘째는 이미 뭐 학교 다니고 있는 그렇죠. 거고. 대학교 1학년인데 저게 또 특별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조기 취업 계약학과. 네. 저거는 취업이 되면 이제 계약이 되고 학교가 마무리되는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옛날에 그 학과 고를 때 그 삼성에서 그 삼성전자 취업 들어가는. 보장 네. 뭐 이런 거 있었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건가? 그래서 이거는 졸업하면 바로 또 들어가는데 좋은 점은 세 자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셋째기 때문에 학비도 지금 전액 면제래요. 요즘에는 셋째가? 그리고 대학교 학비 다 면제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도 삼형제거든요. 예.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죠. 그 아이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니까 둘 이상은 오바다. 이게 이제 사회 분위기였기 맞아요. 때문에 셋째는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다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도 그냥 다 돈을 자기 돈 내고 다 하고 막 낳지 말라고 했던 때가 고작 한 20-30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셋째면 뭐 혜택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간 것도 이제 부담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네. 아이들이 다 장성해. 그리고 내년에 심지어 아들이라서 4월에 군대 가면 또 좀 1년 반 정도 그렇죠. 또 요즘에 군대에서 돈도 좀 월급도 좀 주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주니까. 요즘에 꽤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네, 저 때도 꽤 늘어서 그때도 제가 한 뭐 5-6만 원 이상 받았던 것 같은데. 등병이 40만 원인가 50만 40만 원이요. 원. 근데 그 돈이 물론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밖에서는 못 살지만 안에서는 숙식 제공 다 되죠. 그리고 뭐 PX 이런 것도 물건도 싸고 본인 용돈 할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이면은 이제 돈 좀 모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한 맞아요. 학기 학비 정도도 막 모아서 나오고 네. 두 학기도 막 모으고 사실 뭐 본인 이게 학비는 다 면제니까 이거 모으는 생활비 쪽, 정도. 생활비나 용돈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최저 임금도 안 되긴 네.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단 낫다. 자, 남편에게 350만 원 생활비 받다가 애들이 컸다고 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올해 1월부터 그렇죠. 받았다는 거죠. 쭉 받다가 애들 약간 컸다고 좀 이제 줄어들었다가 이제 여름부터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못 줄 것 같다 합니다. 적금도 조금씩 하고 해서 3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1,000만 원은 큰아이 방 구하는 데 줬고요. 2천만 원은 펀드에 넣었고요. 네. 없다 손 치고 있습니다. 월 고정비가 200 가까이 돼가지고 버는 거를 그대로 지금 다 내고 있는 쓰신 거죠. 상황. 공과금, 용돈, 보험료, 관리비, 가전 렌탈. 네, 요건 이따 좀 보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혼자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막내 셋째도 대학생 기숙사로 들어가셨대요. 아. 그래서 사실 이제 혼자 계신. 거기다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면 뭐 이제 뭐 아예 없는 맞습니다. 거니까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식비를 거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는요. 알뜰한 편인데 결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로 안 맞는 일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에 부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맞벌이하면서 하다 보니 좀 우울증이 왔고요. 또 약도 드시고 계시고 무기력이 심하게 왔어요.
만사가 귀찮으니까 뭔가 필요하면은 일단 사게 되고. 근데 이게 배가 아픈거나 뭐 팔이 근육통처럼 이것도 어찌 보면 그 아픈 거예요.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저래라고 말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아픈 사람한테 왜 저러냐고. 관절염 걸린 할머니한테 아 왜 무릎이 왜요? 뛰어봐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힘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뛰어요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야 기분 좋게 막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서 분위기가 맞아요. 뭘 그렇게 우울하게 하냐. 그냥 힘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네. 아 저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병이다. 지금 병으로 병입니다. 이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시죠.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약도 드시고 하는 게 이런 우울증을 좀 네. 최대한 좀 눌러가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랬었는데 소비 습관 바로잡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예전에는 알뜰살뜰 뭐 물건 하나 구매할 때도 어디가 싼가 어디가 비싼가 이거 따져보고 했는데 이제 귀찮아지셔서 네네네.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뭐 안 따지고 사시는데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차이 나게 5만 원짜리 살 걸 50만 원 사시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보죠.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최소한의 돈.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은 엄마가 낼게. 그리고 그렇죠. 딱 그러니까 그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입장이어도요. 네. 다는 못 해줘도 우리 애들인데 네. 너네들 그것도 내가 안 내주면 얘들이 또 알바해서 내는 걸 뻔히 아니까 네. 야, 그러지 말고 좀 나도 고생할 테니까 너네 좀 공부해라. 음.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네. 실비보험료. 취업 딱 한 것도 아니고 네, 아이들 용돈.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면 그때 걱정하고 지금은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런 막상 엄마의 또 통장 보면 들어오는 돈이 다 나가. 그러니까 지금 엄마 혼자 지금 속상한 네. 거죠. 자, 근데 자산은 많아요. 네, 많으시네요. 6억 3천이요. 예. 왜냐하면 큰 걱정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이분은 큰 사람들도 걱정이 있을 것 없습니다. 같은데. 이게 저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이 있는데 1억 2천이 대출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대출금은 전 남편이 받으셔가지고 전 남편분께서 갚고 계신 상황. 아 그래요? 계속 갚고 계신 거라 사실 이분의 빚은 아닙니다. 이분의 빚은 아닌데 어쨌든. 이 이혼할 때는 빚을 또 차주가 또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는 건가요? 근데 저거는 다른 합의해서? 그거와 별개 재산분할과 별개로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근데 빌리셨는데 그 주택을 담보로 빌려놓고 딱 그거예요. 제가 대표님 저 돈이 좀 필요한데 저 신용카드 저 좀 빌려주시면 제가 그거 알아서 갚을게요 하고 그냥 갚고 있는 상황. 연체는 없고. 그러니까 뭐 사이가 별개로. 아주 나쁘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이가 나쁜 건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 아이 셋 어차피 양육해야 되니까 집은 가지고 가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네. 이제 근데 막상 또 남편분이 또 돈도 필요하니까 그럼 그 집 좀 담보 좀 내가 좀 할게. 네. 그러면 그래 뭐 그렇게 해요라고 해서 하신 거다. 주식 예수금 1,500, 펀드 1,600, 수실 입출금 일반 700. 통장에 700.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남편이 상환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찌 보면 요 얘기만 딱 들으시면은 뭐야 뭐 전혀 걱정 없잖아. 이거 집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참 골치 아픈 이게 문제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맞아요. 예, 이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나는 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더 있는데. 네, 쓸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을 팔고 뭐 하고 이사 가려고 하더라도 일단 대출이 저게 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집을 그러네요. 팔고 가게 되면 물론 전 남편이 갚아준다고는 했지만 1억 2천을 한 방에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억 2천을 빼고 나머지 정도 수준 되는 곳에 가야 돼요. 네네. 그러면 뭐 한 4억 8천 정도 요 정도 네. 수준. 근데 문제는 이분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나 요즘 상황에선 집도 안 팔려가지고 그게 얽혀 있는 게 자녀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아이는 집이 2채, 둘째 아이도 집이 2채, 뭐 돈이 셋째 많아. 아이는 집이 1채. 근데 이 집들이 저런 6억짜리 이게 아니라 아, 저기 서울 북서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그런 거. 전세를 끼고 샀는데 그 전세가 거의 매매가와 붙어 있는 거. 같거나 아니면 매매가보다 이 전 남편께서 설비공사 뭐 이런 걸 하셨던 거예요. 싹 새로 고쳐가지고 산 값보다 전세 조금 더 받아서 집어넣은 거라 사실상 없어요. 명의만 있는데 이게 보세요. 2채 한 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23, 22, 21. 그러네요. 자, 만 30세가 되지 않은 자녀는 독립을 하더라도 단독 세대주가 못 돼요. 소득 있고 하면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알바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알바고 그다음에 그 100만 원 받는 것도 어떤 약간 투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세금을 띄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닌가 봐요. 네네네네. 소득을 안 잡히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4명이 1세대입니다. 독립 세대로 안 나눠지네. 안 나눠졌어요. 그리고 1세대인데 1세대 6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을 팔고 싶어도 그러면은 이거 저거 종부세 나오겠는데? 네. 지금 거의 공시가를 다 합쳐 보면은 잘하면 집이 6채 7채면은 그러니 이게 집을 그렇다고 이 반지하 주택은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지금 이 집도 어떻게 못 하고 아주 이상하게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왜 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남편분께서 설비 이런 거 하시니까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을 하고 그 오래된 동네 걸 사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는 재개발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아닌 곳들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하신 게 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옛날에는 그 세법상 뭐 그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그냥 전세 주고 복비랑 이제 수리비 좀 나오는데 수리는 또 본인이 또 하시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다주택 규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아마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지금 내 집도 처분을 못 하고 있다. 플러스 그다음에 자녀들이 사실 이렇게 팩트로만 봤을 때 첫째하고 둘째는 독립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상만 벌기 시작하면 20, 30대가 안 됐더라도 단독 세대주로 나올 수 있고 소득이 저소득층이라 차상위 계층 등록이 돼요. 그러면 정말 저렴한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 팔 수 없는 집이 쫙 껴 있어서 이건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많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지금 최소 4인이 지금 이제 아이 세대 어머니까지 하면은 4명이서 이제 뭐 결혼도 시키고 뭐 이제 노후 준비도 하고 하는 거에 전 재산인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남편분도 아까 말씀하신 무슨 공사하고 하시면은 언제 또 이렇게 사이가 나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자산일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도 지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저 1억 2천을 만약에 집을 팔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크다면 크지만 지금 인원이 지금 4-5명이 여기 엮여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또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저축은 10만 원 하는데 지출이 280이다. 그럼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90만 원씩 까먹는다는 게 지금 그런데 지금은 안 까먹죠. 남편분이 지금은 주시고 계시니까. 남편분이 좀 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100만 원씩 까먹는데 어떡하냐. 2달 후부터 눈에 보이는데. 근데 현금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예수금 저것도 마이너스가 크진 않으시죠. 펀드도 마이너스도 그렇게 크진 않으신 상태고 그래서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다. 한 3천만 원 정도. 자, 우선 보험료 18만 원, 17만 원인데 본인 보험료 17만 원은 저게 어때요? 비싸요. 너무 비싸요.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미리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약간 귀가 얇으신 편. 그래서 주변에서 또 이렇게 권유하는 거를. 맞아. 본인이 실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종신 들어놓은 거. 근데 또 저 종신보험이 애매한 게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상품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실비하고 종신 정도만 갖고 계셔라. 근데 나이가 45이신데 종신이면은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땐 40년 뒤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보험금 때문이 아니라 다른 특약들이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약간의 실비 느낌과 암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문제야. 나머지 두 개가 왜 갖고 계시냐. 이건 왜 있냐 이거죠. 그러면. 근데 저것도 10만 원에서 줄인 거. 10만 원짜리를 돈이 부담 될 것 같아서 줄였는데 내고 계시다가 반을 깬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못 놓치는 것. 혹시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라는 걱정. 근데 얘가 세니까 얘가 잘 어쨌든 보장되는 특약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의 얘까지 필요하냐? 설득은 해서 조정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거는 없애도 근데 됩니다. 요 실비 7은 센 거 아닙니까? 셉니다. 저것도. 실비 10,000원 뭐 20,000원 뭐 이거 아니에요? 그 실비에 다른 특약들도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보험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실비 7만인 상태면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걸로도 충분하다. 근데 이미 하나 2개를 질러놨잖아요. 그 2개 중에 이거 없어도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저 종신이 상품적으로 너무 좋은. 이건 또 잘 드러났어. 그래서 또 깨면 나중에 제가 멱살 잡힐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가요? 우선 암은 없어요. 얘만 아웃하는 걸로. 그러면 12만 원으로 주네요. 자녀 보험료는 이제 셋인데 3명이 저거니까 저것도 비싸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요? 요건 그냥 가야 되나요? 가시고. 휴대폰도 아이들 내주는 거면 싼 거네요. 이 정도면. 식비 4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줄이시려고 하는 게 요거죠. 그렇죠. 기존에 200만 원 나가는 건데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애들도 다 나갔고. 네. 근데 이걸 또 줄여보겠다. 근데 저거는 못 줄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물가도 너무 올라서. 그렇죠. 혼자서 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뭐 맨날 라면만 먹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거는 뭐 많이 줄여봐 몇만 원 수준일 것 네. 같은데요. 괜히 저거 줄이셨다가 건강해지지 마시고 다른 거를 좀 차량 유지비는 어쩔 수 없어요. 정수기 저거 하시면서 그렇죠. 일 때문에 하셔야 네. 되니까. 공과금 28만 원, 자녀 학비에 90만 원. 저거는 이제 안 나가도 돼요. 내년부터. 이제는 저거는 다행히 아예 빠지고. 안 그러면 이제 거의 똔똔인데. 그러면 이게 거의 제로네요. 거의 똔똔인데 그러면 미래가 없죠. 저축을 못 하니까. 네. 딱 맞아가지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노후 준비고 뭐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집 한 채만 딱 남아 있는데 그 상태에서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네네네. 보니. 야, 근데 건보료가 30만 원이요? 네, 이게 지역 가입자 두 분 다 지역 아니 가입자라. 200 정도 버셔가지고 30을 떼가면 이거 어떻게 하는 진짜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좀 너무 어떻게 좀 세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야, 이게 30만 원. 지역 가입자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세금보다 저기 건보료가 더 무서워요. 맞아요. 특히 이제 뭐 조그맣게 월세 받아봐야지 막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기준이 조금 높았어가지고 네. 웬만하면 면세 정도 막 들어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좀 부족하면서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는. 네, 임대소득이 연간 400만 원만 넘어가면 무조건 건강보험료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피부양자도 이제 많이들 네. 감소되고 해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있다, 뭐 뭔가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건보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얘는 뭐 시작하면 거의 뭐 20만 원대 기본이요, 기본. 거의 뭐 20으로 시작하니까 네. 월 소득에 거의 막 한 7, 8%, 10%씩 막 나가는 분들이 맞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내야죠. 뭐 없죠. 당장은 뭐 낼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렌탈비 20만 원. 저것도 없애고 싶은데 당장은 못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수기 아까 점검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수기뿐만 아니라 뭐 비데, 뭐 식기세척기 그런 이런 것도 같이 것들도 하시는 점검을 하시는데 본인이 써봐야 이걸 점검을 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네. 그리고 직원가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한 다 대여섯 가지를 저 20만 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본인의 어떤 그 업무를 좀 공부해보자라는 네. 식의 거라. 그걸로 시작한 건데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지금 다 배우지 않으셨냐? 쓰다가 좀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거의 다 돼가. 저 렌탈이 할부 같은 개념이에요. 맞아요. 저 끝나면 본인께 된대요. 저 구조는. 네네네.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가서 저것도. 근데 지금 그게 없애고. 문제가 그러면 한 3년, 5년 이렇게 계약하는데 네. 저도 옛날에 써봤거든요. 처음에는 할부처럼 쓰는 건데 약간의 고금리 할부를 쓰는 맞아요. 건데 해지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막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웬만한 거 사는 거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차라리 사는 게 처음에 무슨 맞아. 카드 오히려 할인 사는 받고. 게 훨씬 싸요. 여러분들 요거 팁으로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네. 냉장고는 냉장고 똑같은 냉장고 LG 냉장고, LG 냉장고, 디오스 냉장고 비교해보면 인터넷이 쌉니다. 네. 무조건 쌀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뭐 품목이 조금 다르고 품목이 다르더라도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음. 근데 이게 얘가 무조건 싼데 이 냉장고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냉장고와 세탁기와 건조기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이상을 사면 인터넷에서 합쳐서 사는 것보다 얘가 훨씬 싸져요. 네.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그렇게 패키지 할인과 카드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이 신용카드 하게 되면 카드 할부를 이자를 붙여서 내는 게 아니라 카드 얼마큼 쓰면 이걸 뭐 포인트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네. 렌탈비 이거 할부하고 따졌는데 원금보다 100만 원짜리를 내가 렌탈해가지고 쓰는 거 똑같네? 라고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비싸게 쓰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요 렌탈이라는 거를 이제 잘 쓰시면 좋은데 왜냐면은 또 관리도 해주고 사실 그 비데 같은 거 렌탈 안 하고 샀다고 치면 청소 누가 할 건데? 네. 비데 청소 어떻게 하냐고. 비데 청소. 저는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무슨 만들고 호스를 빼가지고 뭐 필터를 가르라는데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고 괜히 했다가 망가뜨리면.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그러면 그리고 뭐 조기에 종료된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줄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없어요. 그거 5만 원. 그러니까 사실 5만 원 요거 줄여봐야 네. 저축액 지금 10만 원, 5만 원 유지할까 말까? 결국은 내년과 내후년 뭐 3년 후, 5년 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그럼 거. 이대로 가면 이제 직장에서 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거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계속 가는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직장을 잃게 되시거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거나 아니면 이러면은 돈 쓸 일이 차를 바꾼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늘 답은 뻔해요. 소비하고 지출이 있는데 내가 써야 될 돈보다 버는 돈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네. 지출을 줄이거나 네. 근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소득을 늘려야 돼요. 네. 근데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긴 하나 깨뜨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수기를 더 열심히 할까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벗어나셔라. 다른 거를 영업해보는 다른 것도 거를. 괜찮을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이분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뭘 잘하실까 하는데 예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네. 같이 맞벌이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졌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일들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실 수 있고 그나마 좋아하시는 게 운전을 하면서 하는 일들. 운전. 네. 네. 그렇다고 택배 상하차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힘들죠. 괜히 몸을 또, 써야 되니까. 예. 이분 또 몸 쓰는 것도 힘드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택시 중에 약간 프리미엄 택시가 있어요. 저거 있죠. 네네네. 뭐 옛날에 타다 같은 거. 지금도 뭐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우리 뭐 택시 호출 서비스 보면 야 얘는 왜 이렇게 생뚱맞게 비싸냐 하는 그런 택시들이 있습니다. 심야 때 막 1.9배. 뭐 이런 거. 낮에도 비싸고. 낮에도 이건 비싸고. 뭐지 하는데 그 옛날에 일본의 MK 택시처럼 약간 프리미엄급 택시. 그 택시에서 제가 언뜻 본 게 직원을 늘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독특한 구조가 그냥 일반 회사원처럼 월급을 지급하는. 원래 지금 우리나라 산학금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남아 있거든요. 사실상으로는. 네. 근데 이 산학금 제도 없이 딱 월급을 딱딱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고급 비싼 값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택시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하시는 거예요. 여자 택시 기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요 프리미엄 택시들 그 어플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여성 그 기사님들이 꽤 있어요. 네, 꽤 계세요. 있습니다. 계시고 물론 그게 꼭 반드시 그렇게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돈을 많이 내고 하는 택시다 보니까 막 걱정되시는 게 그런 거 뭐 취객 타면 어떡해요 밤에. 근데 취객도 타긴 타지만 그쵸. 그래도 좀 비싼 돈 내고 타는 취객이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네. 막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은 좀 빈도가 적지 않을까. 그래서 택시 정도. 택시.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분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 그런데 좋은 거는 이제 문자로 왔어요. 바로 입사 지원 하셨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잘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프리미엄 택시에서 주는 급여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다시피 택시 요금이 비싸지고 택시가 야간에 안 잡히는 이유가 맞아. 기사님들이 기사가 없어요. 없어서 그렇죠. 네. 기사님들이 없는데 그 기사님들이 없는 이유가 급여가 낮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할증 붙여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한 달치 생활비가 내 몸 망가지는 거에 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높지 않으니 당연히 다른 일을 찾게 되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급여 수준이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하실만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내가 기존에 벌던 거 대비 더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 강도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나는 그냥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향에 맞으시니까. 네. 그러면은 뭐 저는 택시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약간 인포메이션 뭐 약간 그런 건 괜찮으시죠. 병원. 네. 근데 이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게 내가 경험이 없고 그리고 요즘에 최경력직만 뽑지 않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를 뽑아주겠어요?라고 하는. 근데 지금 버시는 금액대와 나이를 봤을 때 아예 뭐 이직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곳 그냥 초봉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 나이를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전혀 아니죠. 네. 제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제 나이가 곧 50인데 저를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하실 때 아니에요. 50 넘으면 또 어떻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그런 거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만나는 그 아이 엄마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그쵸. 엄청 누님들이니까 그쵸. 조금만 거의 이제 있으면 사실 한갑이시고 뭐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하철 무료 패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뭐 만 45세시면은 전혀 많지 않고 뭐 제가 봤을 때 영업이 기반되셨던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하는 건 괜찮다. 뭐 택시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좀 두려워하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뭐 렌탈 서비스들도 사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요즘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딱 한 칸 옆에 다른 종목을 종목이 다른 렌탈 서비스, 종목이 다른 렌탈 같은 거 이직이죠. 살짝 같은 업계에서 이직하는 것도 검토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지금 이직이라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1번 너무 젊으시고요. 젊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어리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감이 뭐 좀 누님이지만 지금 한창 일하실 나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나이가 어떻게 그 나이를 꺼내실 정도의 연세가 아니시고요. 전혀 일단 아니고요. 1번. 그다음에 2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지만서도 너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네네. 노후 준비라고 하기에도
너무 먼 미래고 음. 당장에 뭐 차를 바꾼다거나 뭐 이것저것 건사해야 될 거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에 돈 들어갈 것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소득을 지금 늘리시는 게 필연적이다. 네네네. 그리고 1번 하시고 저 이직 검토라는 건 계속적으로 꾸준히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네. 저 택시 저것도 되셨다고 딱 저것만 할 것도 아니고 해보시고 아니면 또 이직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것도 저건 꾸준하게 알아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 우선 첫째 용돈 보험료 좀 안 주기로 조정하고. 했고 용돈 안 주고. 네, 이제 첫째는 돈 버니까 네. 30만 원 주던 거 이제 안 100만 주기로 원. 하고 안보험 이거는 조정해가지고 네. 5만 원 없애버리고 12만 원이죠. 그리고 렌탈은 어쩔 수 없죠. 저는 필요한 것만 두세요라고 했는데 위약금 같은 게 있으니까 네네. 다음부터 안 하시면 돼요. 렌탈을 앞으로 더 늘리진 않는 정도로. 네. 아니 목록을 보니까 없는 게 없어. 다. 그 가전제품 렌탈하는 내용 그럼 한 모두 다. 대여섯 개는 다 있으세요. 전자레인지도 뭐 한번 다 있어요. 뭐 뭐 다 식기세척기부터 있으시더라고요. 다 있으시구나. 근데 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해놓고 안 쓰면 너무 아까울 텐데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대요. 또 잘 쓰세요 또. 본전을 그렇구나. 뽑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리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좀 앞으로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 한번 좀 잠깐 멈춰가지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네. 좀 변화를 주는 거. 네.